우리나라에서 해외 부동산을 가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솔직히 얘기하면 해외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실에 있는 얘기를 기반으로 해요. 제가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해본 것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황 부장님께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왜 소장님한테 와서 건물 상담 받으러 오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내가 보면 그래. 2세대는 없었어. 1세대들이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네, 2022년 6월 7월 강남구 전체 빌딩 거래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외 자녀들이랑 갔어.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갔으면 얘는 거기 해외가 더 익숙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분 1세대는 성인 되기까지 적어도 한국에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잘 살아도 한국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리고 내지는 오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국에 오고 싶다. 지금은 당장 갈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갈 생각이 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게 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와가지고 뭐 지방에 건물을 사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강남의 건물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강남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예상.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거는 좀 뭐 수구초심 같은, 해외에서 사업을 그만두고 오더라도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만에 하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뭐 물론 성향이 여러 가지겠지만 성장을 많이 하는 분들은 물론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면서, 그러니까 백업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잘 안 되더라도 문제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년에 뭐 얼마가 된다고 치면 뭐 100이라고 치면 기본 뭐 어떤 뭐 한 30이나 40 유지비가 나올 수 있는 뭔가의 매출은 판매 매출 말고 뭐 관리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사업을 이제 해보면 그런 걸 느낄 건데,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 영원이라도 유지되게 하고 싶으니까. 안전자산 그거를 이제 강남이나 아니면 서울에 건물을 사는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 그래서 오는 거야. 대부분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50대 이상이지. 뭐 20, 30대가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물 사는 경우는 나한테는 없었어. 근데 50대 이상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뭐 해외도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와. 그러면 해외 사람도 아예 있나요? 우리 아예 한국인이 아닌. 없었어. 아예 외국인은 없었어 나는. 근데 이게 준비를 하고 있지. 왜냐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고 그걸로 이제 조만간에 유튜브를 할 거야.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사실 멀잖아요. 한두 번은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 해도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싶은데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컨택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이 시작되고 나서는 카톡이 있네. 우리는 뭔가 진행을 하면 그 진행 사항을 카톡방에서 다 공유를 해줘. 그 당사자에게. 건물을 짓고 있으면 지금 건물 매일 현장이 어떻게 된 거 철거하고 있고 뭐 터파기 하고 있고 올라가는 거를 카톡방에서 다 볼 수 있어. 매일 올려줘. 토요일을 빼고. 그래서 그걸로 얼마든지 보게 돼. 그러면 궁 내에서 강남의 빌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강남을 보는 관점, 그 빌딩을 보는 관점이랑 해외에서 보는 빌딩을 보는 관점이랑 좀 다른 점도 꽤 있나요? 서울 아닌 지역에 있는 분이 강남을 보는 것과 해외에 있는 분이 강남을 보는 것? 네. 솔직히 얘기하면 해외에서 봤을 때는 강남 말고 뭐 어디 있을까?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물론 좀 넓게 하면 서울까지겠지. 서울이나 강남 빼고 뭐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안정성이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다른 데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내가 느끼기엔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해외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에 뭐 우리나라에 건물을 사는데 뭐 어디 멀리 이런 걸 추구하진 않지. 적어도 강남이나 아니면 서울, 적어도 서울 안에서 하려고 하지. 해외에서는 직종이 이제 비즈니스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오는 분들 중에는 단일직 쪽으로는 의사가 제일 많은데 해외에서 오는 분들은 사업 쪽이 제일 많단 말이야. 네.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 이건 뭐냐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동산을 가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 100% 사업이야. 여기서 만족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어느 정도 만족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 있어.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어. 그러면 제주도에 집 사는 사람은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 당연히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겠지. 근데 제주도에 살지 않는 사람 중에 제주도에 별장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에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별장을 사는 거잖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거기 집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사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동산 사는 거의 저게 많지. 적어도 빌딩이라고 친다면. 근데 이제 뭐 별장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뭐 다양한 직종이 있겠지. 그거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건물을 산다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나라에 강남에 건물 산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낮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 와서 산다면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뭐 잘 나가고 있어야 돼. 거기서도 집이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인 분들 중에도 거기 가는 분들이 있긴 있을 텐데 의사 중에서도 극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강남에 건물이 뭐 서울에 건물이 몇 천억짜리가 있다. 집이 있다. 뭐 몇백억짜리 한두 개 더 있다. 그럼 왜 해국도 나가고 싶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적을 거야. 이분이 한국에 사니까. 근데 이제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향수병이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는 서울에 가서 좀 있어 보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서울에 가고 싶을 텐데 그리고 내 형제 이게 돈 많이 벌면은 원래는 나만 생각해. 그 다음 내 가족 생각해. 내가 결혼했으면 와이프랑 애들 생각해.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생각해. 그 다음 형제 생각해. 그 다음 친척. 그 다음 모르는 사람이야. 영역이 점점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친척 뭐 아니면 내가 사촌이 아니면 뭐 내 형제가 뭐 서울에 있는데 사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거기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지사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뭐 한국에서도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오는 경우 거의 사업의 경우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국내 사람이 강남 빌딩 건물을 구매하는 거랑 그 분이 이제 국적이 우리나라면 뭐 상관이 전혀 없고 그 나라 국적이면 필요한 것들이 좀 더 있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게 되냐 안 되냐 당연히 되지. 뭐 중국인이 산다 뭐 미국인이 산다 뭐 그 외에 다른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물 사는 뭐 당연히 되는 거지.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이제 건물을 사려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뭐 건물 하나 사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 좀 더 해놔야겠다.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 있는 분이랑 세 대, 네 대 있는 분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근데 이제 강남 건물이 이제 내 유일한 건물일 때랑 해외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정도 자금이 남았는데 한국에 이렇게 건물을 사놓으면 내가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뭔가 있다는 게 내가 마음이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주로 출퇴근하는 차랑 뭐 스포츠카 한 달에 2번 뭐 애들도 있고 뭐 그래서 2번 탈동말동하는데 내가 이게 있으면 기분이 그냥 좋아. 네, 그런 거에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니즈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건물을 물론 살 때도 좋은 건물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확실한 건물을 사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볼 수가 없어요. 뭐 고장 났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뭐 샌다.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보고 견적 내고 하면은 본인 시간이랑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으니까 여기에서 책임지고 여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상 시달리겠죠. 뭐 전화가 와서 뭐 세입자가 어쩌고 저쩌고 직접 전화오고 국제 전화오고 못 받을 때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멀리 있는데 가뜩이나 내가 가서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확실히 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입지가 확실하고 구조가 괜찮은 것을 사는 게 첫 번째. 우량한 부동산과 확실한 관리가 섞였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불편함 없이.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뭐 건물 하나 샀는데 뭐 한 번씩 연락이 와, 아니면 불편해, 아니면 뭐가 어떻다는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아,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 나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